민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작은 얼굴은 핏기가 없었다. 팔에는 수액이 연결돼 있었다. 김 부장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 손으로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다른 손으로는 해독제 투여 시간이 적힌 기록을 확인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김 부장은 곧바로 일어났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급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김 부장은 의사의 얼굴을 바라봤다. 확실합니까? 체내에 들어간 약물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해독제 투여도 늦지 않았고요. 김 부장의 손에 힘이 풀렸다. 그는 다시 침대 옆에 앉았다. 의사는 민지를 살펴본 뒤 말했다. 다만 몸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며칠은 지켜봐야 합니다. 김 부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검사는 전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가 병실을 나가자 김 부장은 민지를 바라봤다. 아이의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다. 김 부장은 손을 더 단단히 감쌌다. 민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아빠. 김 부장은 곧바로 몸을 숙였다. 응. 아빠 여기 있어. 민지는 주변을 살폈다. 여기 병원이야. 응. 아저씨들은? 한수 아저씨하고 진철 아저씨는 밖에 있어. 민지는 김 부장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 밑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옷에는 마른 피가 묻어 있었다. 아빠 앉았어. 김 부장이 대답하지 않았다. 민지가 다시 물었다. 계속 여기 있었어. 응. 나 때문에. 김 부장은 딸의 말을 막았다. 내 때문이라는 말 하지 마. 민지는 입을 다물었다. 김 부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아빠가 늦게 와서 미안해. 안 늦었다니까. 그래도 미안해. 민지는 아버지 손을 힘겹게 잡았다. 아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김 부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딸이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는 민지의 손등에 이마를 댔다. 그 말은 아빠가 해야지. 민지가 작게 웃었다. 김 부장은 딸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제 아무도 너 못 데려가. 정말. 응. 아빠가 계속 지켜줄 거야. 김 부장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병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의 발이 보였다. 특임국 요원들이었다. 민지는 아직 몰랐다. 이 병원이 보호 장소가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김 부장은 딸에게 미소를 보였다. 잠깐만 자고 있어. 아빠 어디가? 바로 앞에. 멀리 가지 마. 안 가. 민지는 눈을 감았다. 김 부장은 딸이 다시 잠드는 것을 확인한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실 밖에는 성한수와 박진철이 서 있었다. 박진철이 낮게 물었다. 민지는? 괜찮대. 성한수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김 부장은 복도 끝을 바라봤다. 검은 정장을 입은 특임국 요원 넷이 출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저 사람들 언제부터 있었어? 성한수가 대답했다. 우리가 병원 도착했을 때부터. 박진철이 말했다. 보호한다고는 하는데 보호하는 얼굴들이 아니야. 김 부장은 요원들을 바라봤다. 보호가 아니야. 그럼 감시지. 성한수가 김 부장을 붙잡았다. 부장아. 지금은 민지 옆에 있어. 김 부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진철이 말했다. 주강찬부터 잡으러 갈 생각이면 참아. 안 간다. 정말. 민지 두고는 안 가. 성한수가 김 부장 얼굴을 살폈다. 그런데 왜 그런 눈을 하고 있어? 김 부장은 복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끝난 게 아니니까. 특임국 회의실. 강국철은 항구 교전 기록을 보고 있었다. 특임국 요원들이 쓰러진 모습.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박강성. 그리고 민지를 업고 방어선을 뚫은 김 부장. 한 간부가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김 부장이 병원에 들어간 뒤 움직임은 없습니다. 강국철이 물었다. 박강성은? 놓쳤습니다. 주강찬 쪽 사람들은 일부는 체포됐지만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주강찬은 변호인단을 앞세워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국철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간부가 말했다. 김민지 양의 진술이 있습니다. 아이 진술만으로 주강찬을 잡을 수 있나?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강국철은 보고서를 덮었다. 추가 수사할 시간이 없어. 무슨 뜻입니까? 강국철은 김 부장 사진을 바라봤다. 은폐 시도의 납치에 이참에 우리 쪽에서 먼저 제거해버리는 게 낫다는 의견이 올라왔어. 간부의 표정이 굳었다. 김 부장을 말입니까? 누구 이야기로 들었나? 국장님, 그는 딸을 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임국 작전선을 무너뜨렸어. 특임국이 먼저 길을 막았습니다. 강국철의 시선이 간부에게 향했다. 지금 나를 신문하나?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강국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부장이 살아있는 한 북쪽은 계속 움직인다. 그건 김 부장 책임이 아닙니다. 주강찬도 김 부장을 노릴 거야. 주강찬을 잡아야 합니다. 잡을 증거가 없다고 방금 말했잖아. 간부는 입을 다물었다. 강국철은 창밖을 바라봤다. 문제의 중심은 늘 김 부장이야. 그가 손에 든 보고서를 구겼다. 그 사람이 움직이는 곳마다 사람이 죽어. 이번에는 딸을 구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너도 내 딸을 찾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게 없었겠지. 강국철은 혼잣말처럼 말했다. 간부가 그를 바라봤다. 강국철의 얼굴에는 잠시 오래된 기억이 스쳤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병원 경비를 2배로 늘려. 보호 목적입니까? 김 부장을 병원 밖으로 못 나가게 해. 김민지 양은 어떻게 합니까? 강국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간부가 다시 물었다. 아이까지 이용하실 생각입니까? 강국철이 천천히 돌아섰다. 김 부장이 민지를 보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겠죠. 회의실 문 앞에 서 있던 남자가 말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남자는 특임국 작전팀장 최민규였다. 강국철이 물었다. 무슨 뜻이지? 최민규가 보고서를 건넸다. 북한 측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목표는 김 부장과 김민지. 강국철의 눈빛이 달라졌다. 최민규가 이어 말했다. 둘을 함께 두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분리해야 합니다. 어디로? 김민지 학생은 특임국 보호시설로 옮기고 김 부장은 별도 조사실에 수용하겠습니다. 간부가 말했다. 강제로 데려가면 저항할 겁니다. 최민규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항하면 제거하면 됩니다. 주학건설 회장실. 주강찬은 손에 붕대를 감은 채 창밖을 바라봤다. 책상 위에는 깨진 휴대전화와 항구 사진이 놓여 있었다. 남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당분간 출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강찬은 대답하지 않았다. 특임국까지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민지 진술이 시작되면 주강찬이 돌아봤다. 민지가 진술할 수 있을 것 같아. 남 실장이 입을 다물었다. 주강찬은 소파에 앉았다. 혜리는 저택에 있습니다. 감시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강찬은 손에 감긴 붕대를 바라봤다. 우리 혜리가 많이 놀랐겠어. 남 실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김 부장 때문에. 회장님, 그놈이 우리 혜리를 망가뜨렸어. 남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처음 시작은 아가씨였습니다. 주강찬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남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네. 주강찬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혜리는 잘못한 게 없어. 회장님, 무서워서 그런 거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린애가 무서워서 실수한 거라고. 남 실장은 주강찬을 바라봤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주강찬은 스스로 믿고 싶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마무리까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남 실장의 얼굴이 굳었다. 병원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민지가 살아있으면 혜리는 끝이야. 특임국이 지키고 있습니다. 특임국이라서 더 쉬울 수도 있지. 무슨 뜻입니까?
주강찬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저장 장치를 꺼냈다. 강국철도 김 부장을 없애고 싶어 해. 남 실장이 저장 장치를 바라봤다. 이게 무엇입니까? 특임국이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기록.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주강찬이 웃었다. 돈으로 못 사는 건 없어. 그는 저장 장치를 남 실장 손에 쥐어줬다. 강국철에게 전해. 대가로 무엇을 요구합니까? 주강찬은 차갑게 말했다. 김 부장과 그 딸. 병원 복도. 김 부장은 자판기 앞에 서 있었다. 종이컵에 물이 채워졌다. 그는 물을 들고 병실로 돌아가려다 멈췄다. 복도 끝에서 새로운 요원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기존 경비 인력과 달랐다. 방탄복 안쪽으로 무기를 숨기고 있었다. 김 부장은 그들의 발걸음과 시선을 살폈다. 병실,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출구를 나눠막는 움직임이었다. 성한수가 김 부장 옆으로 다가왔다. 또 왔네. 저 사람들은 경비가 아니야. 알아. 박진철도 반대쪽에서 걸어왔다. 지하 주차장도 막혔어. 김 부장이 물었다. 차는? 견인됐대. 성한수가 낮게 말했다. 민지를 옮기려고 하는 것 같다. 김 부장은 물컵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병실로 가. 너는 확인할 게 있어. 성한수가 김 부장의 팔을 붙잡았다. 혼자 움직이지 마. 민지 옆에 있어. 부장아. 김 부장은 성한수를 바라봤다. 무슨 일이 생겨도 민지한테서 떨어지지 마. 성한수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다. 김 부장이 이미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 나오는 눈이었다. 또 혼자 다 짊어지려고. 이번에는 아니야. 그럼. 김 부장은 특임국 요원들을 바라봤다. 나를 잡으러 온 거야. 박진철이 말했다. 그럼 셋이 같이 나가면 되잖아. 민지가 있어. 민지도 같이. 민지는 달릴 수 없어. 박진철이 입을 다물었다. 김 부장은 병실 문을 바라봤다. 내가 나가면 저 사람들도 따라 나올 거야. 성한수의 얼굴이 굳었다. 미끼가 되겠다고. 민지만 안전하면 돼. 안 돼. 한수야. 내가 죽으면 민지가 안전할 것 같아. 김 부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성한수가 한 걸음 다가왔다. 민지가 아빠 찾으려고 그 지옥에서 버텼어. 알아. 그런데 이제 내가 민지를 두고 사라지겠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게 뭐가 달라. 김 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옆에 있으면 계속 노려. 내가 없으면 안 노릴 것 같아. 김 부장이 성한수를 바라봤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박진철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뭐가? 저 인간들은 민지 자체를 증거로 보고 있어. 김 부장의 눈빛이 변했다. 박진철이 말했다. 내가 없어져도 민지는 계속 위험해. 성한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이 답이 아니야. 김 부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럼 전부 죽여야 끝나. 성한수가 대답했다. 죽이는 것만 답은 아니야. 나한테 다른 방법이 있었어. 있게 만들어야지. 누가? 우리 셋이. 김 부장의 입술이 굳었다. 박진철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너 혼자 아빠 아니야. 김 부장이 박진철을 바라봤다. 민지한테는 너 하나뿐이야. 박진철은 손에 힘을 줬다. 그러니까 살아. 민지는 병실에서 눈을 떴다.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낮고 짧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팔에 연결된 수액줄이 당겨졌다. 민지는 아픔을 참으며 문 쪽을 바라봤다. 병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 한 명이 들어왔다. 민지가 물었다. 우리 아빠는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밖에 계세요. 불러주세요. 검사부터 하나 할게요. 간호사는 주사기를 꺼냈다. 민지는 주사기를 바라봤다. 무슨 검사예요? 잠깐 자는 검사예요. 민지의 얼굴이 굳었다. 납치됐을 때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잠깐만 자고 있어. 민지는 뒤로 물러났다. 싫어요. 금방 끝나요. 아빠 불러주세요. 간호사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민지 학생. 민지는 수액줄을 빼고 반대편으로 내려갔다. 다리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했다. 간호사는 문 쪽을 바라봤다. 특임국 요원 둘이 들어왔다. 민지는 그들을 보자 곧바로 소리쳤다. 아빠. 요원이 민지에게 다가갔다. 조용히 가자. 아빠. 한 요원이 민지의 팔을 붙잡았다. 민지는 몸부림쳤다. 놔주세요. 병실 밖에서 고함이 들렸다. 문이 다시 열렸다. 김 부장이 들어왔다. 그는 민지를 붙잡은 요원의 팔부터 떼어냈다. 요원이 무기를 꺼내려 했지만 김 부장은 손목을 눌러 막았다. 다른 요원이 달려들었다. 성한수가 몸으로 막아섰다. 박진철은 민지 앞을 가렸다. 김 부장은 간호사가 들고 있던 주사기를 빼앗았다. 이게 뭐야? 간호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 부장이 주사기를 바라봤다. 진정제냐? 요원이 말했다. 보호시설 이동을 위한 조치입니다. 누구 허락으로? 국가 명령입니다. 김 부장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국가가 내 딸한테 약을 놓으라고 했어. 저항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김 부장은 주사기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내 딸이 언제 저항했는데? 요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지는 김 부장 등 뒤에 몸을 숨겼다. 아빠. 김 부장이 뒤로 손을 뻗었다. 민지가 그 손을 잡았다. 특임국 요원들이 병실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최민규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김 부장. 김 부장은 민지를 자신의 뒤로 완전히 감췄다. 최민규가 말했다. 김민지 학생은 안전한 곳으로 옮길 겁니다. 여기도 병원이야. 이곳은 노출됐습니다. 누구한테? 북한 공작원과 주강찬 쪽 모두에게. 김 부장이 최민규를 바라봤다. 그래서 어디로 옮기는데?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호자인 나한테도. 부장님은 보호자가 아니라 위험 요소로 분류됐습니다. 민지의 손이 떨렸다. 김 부장은 딸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최민규가 말했다. 협조하십시오. 싫다면 강제로 집행합니다. 성한수가 앞으로 나섰다. 아이 앞에서 이러지 마. 최민규가 그를 바라봤다. 민간인은 빠지십시오. 저 아이 가족이야. 법적 가족은 아닙니다. 박진철이 어이없는 얼굴로 말했다. 그래서 약 놓고 끌고 가도 된다는 거야. 최민규는 김 부장만 바라봤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김 부장이 민지에게 말했다. 눈 감아.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싫어. 민지야. 아빠 두고 안 가. 김 부장은 딸을 바라봤다. 민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먼저 보였다. 나도 아빠 지킬 거야. 김 부장의 얼굴이 무너질 듯 흔들렸다.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는 내가 지키는 사람이 아니야. 왜? 아빠니까. 나도 딸이잖아. 김 부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최민규가 손을 들었다. 요원들이 무기를 꺼냈다. 성한수와 박진철도 자세를 낮췄다. 김 부장은 딸을 들어 침대 뒤쪽으로 옮겼다. 한수야. 알아. 성한수가 민지 앞을 지켰다. 박진철은 병실 문 쪽을 막았다. 김 부장이 최민규에게 다가갔다. 민지를 내놓고 가면. 최민규가 물었다. 뭐라고요? 내가 따라간다. 성한수의 얼굴이 굳었다. 부장아. 김 부장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민지는 여기 둬. 최민규는 잠시 생각했다. 부장님이 순순히 수갑을 차면 고려하겠습니다. 김 부장이 두 손을 내밀었다. 민지가 침대에서 내려왔다. 아빠 안 돼. 김 부장은 딸을 바라봤다. 아빠 금방 올게. 거짓말. 이번에는. 거짓말하지 마. 민지가 아버지에게 달려왔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다. 김 부장이 그녀를 받아 안았다. 민지는 아버지 옷을 붙잡았다. 또 나 혼자 두고 갈 거잖아. 아니야. 엄마도 갔잖아. 김 부장의 얼굴이 굳었다.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아빠도 가면 나 혼자잖아. 김 부장은 딸을 품에 안았다. 아빠 안 가. 최민규가 차갑게 말했다.
시간 끌지 마십시오. 김 부장은 민지의 머리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천천히 딸을 성한수에게 넘겼다. 아빠가 약속할게. 민지가 손을 뻗었다. 아빠, 꼭 돌아올게. 최민규가 수갑을 꺼냈다. 김 부장은 손목을 내밀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요원들이 김 부장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민지는 성한수 품에서 몸부림쳤다. 아빠. 김 부장은 뒤를 돌아봤다. 걱정하지 마. 민지의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다. 아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는 자신이 했던 말을 다시 들었다. 이번에는 딸을 안심시키는 말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다. 병원 지하주차장. 김 부장은 특임국 차량 앞에 멈췄다. 최민규가 뒷문을 열었다. 타십시오. 김 부장이 물었다. 민지는 정말 두고 가는 거 맞아? 약속했습니다. 내 약속을 어떻게 믿지? 최민규가 대답했다. 선택권이 있습니까? 김 부장은 차량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기 직전 휴대전화 진동이 들렸다. 최민규의 전화였다. 그는 조금 떨어져 전화를 받았다. 김 부장은 대화에 집중했다. 네, 확보했습니다. 잠시 후 최민규의 표정이 굳었다. 아이도 이동시킵니까? 김 부장의 눈빛이 달라졌다. 최민규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김 부장과 약속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강국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약속 지키라고 보낸 적 없어. 최민규는 차량 안에 김 부장을 바라봤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끝났다. 최민규가 운전석 요원에게 말했다. 출발해. 김 부장은 차 문을 밀었다. 밖에서 잠겨 있었다. 민지 어디로 데려가? 최민규가 대답하지 않았다. 내 딸 어디로 데려갔어?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 부장은 수갑을 찬 손으로 문을 내리쳤다. 대답해. 최민규가 차갑게 말했다. 이제 부장님이 알 필요 없습니다. 김 부장의 얼굴에서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다. 그는 수갑 연결 부위를 좌석 안전벨트 고정장치에 끼웠다. 온몸에 힘을 실어 비틀었다. 금속이 휘어졌다. 옆에 앉은 요원이 김 부장을 제압하려 했다. 김 부장은 어깨로 상대의 턱을 밀어냈다. 수갑 한쪽이 풀렸다. 운전석 요원이 외쳤다. 저항합니다. 최민규가 무기를 꺼냈다. 멈춰. 김 부장은 대답하지 않았다.